안녕하세요. 운영체제 튜터를 맡은 류수연입니다. 튜터링을 진행하기에 앞서 앞으로 튜터링이 어떤 방식과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튜터링은 앞으로 총 10회가 진행되며 튜터링 동영상은 매주 금요일 저녁에 업로드됩니다. 단원별, 개념별 설명, 그리고 기출문제로 강의가 구성됩니다.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신 분들은 개념을 설명하는 부분을 건너뛰고 기출문제 풀이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개념이나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사이버 캠퍼스의 튜터링 팀별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1단원 운영체제에 대한 소개, 2단원 시스템 구조와 프로그램 실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단원은 운영체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으로 내용이 크게 어렵지 않고 분량이 적기 때문에 모든 개념을 한 번씩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체제는 컴퓨터의 하드웨어 바로 위에 설치되어 있으며 사용자 및 모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각종 어플리케이션과 사용자가 하드웨어적인 것을 잘 몰라도 이들이 컴퓨터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또한 밑으로는 하드웨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운영체제를 좁은 의미에서 설명하면 커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커널은 전원을 킬 때부터 끌 때까지 메모리에 상주하는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넓은 의미의 운영체제에서는 커널뿐만 아니라 주변 시스템 유틸리티를 포함한 개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변 시스템 유틸리티는 부가적인 기능을 말합니다. 그 예로는 특정 파일을 복사하는 것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체제의 목적입니다. 그림처럼 여러 사용자들이 한 대의 컴퓨터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 마치 자신들이 이 컴퓨터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즉, 사람과 프로그램이 많은 경우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실행되는 결과를 제공하기 위해 하드웨어를 다루는 부분 또한 운영체제가 담당합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자원은 CPU, 메모리, 입출력 장치 등이 될 수 있습니다. CPU를 관리한다고 하면 빠른 연산 속도를 가진 고성능의 CPU를 어떻게 낭비하지 않고 어떤 시간 간격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냐에 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또한 메모리 또한 공간이 유한하기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을 얼만큼 메모리에 올려놓는 것이 관리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자원의 성능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이지만 효율성만을 극대화했다가 특정 프로그램이 자원을 모두 차지해버리는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따라서 모든 프로그램들이 자원을 사용할 기회를 공평히 주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이처럼 효율성과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면서 자원을 관리하는 것이 운영체제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체제는 크게 동시작업, 가능 여부, 사용자의 수, 처리 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동시작업 가능 여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동시작업이 안 되는 것을 단일작업, 동시작업이 가능한 것을 다중작업이라고 합니다. 단일 작업은 말 그대로 한 번에 하나의 작업만 처리하고 한 프로그램이 끝나야만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으며 다중 작업은 프로그램을 동시에 많이 돌릴 수 있어 프로그램마다 자원을 할당하는 데 앞서 말씀드린 효율성, 형평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자 수를 보면 사용자도 혼자만 사용하는 단일 사용자, 여럿이 같이 사용하는 다중 사용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일 사용자로 윈도우가 예로 나와 있는데 윈도우 같은 경우는 단일 사용자의 다중 작업을 지원하는 운영체제가 될 것입니다. 다중 사용자는 여럿이
같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다중작업을 지원해야 합니다. 운영체제의 처리 방식에는 일괄 처리, 시분할, 실시간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괄 처리는 작업의 요청물을 한꺼번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으로 느린 응답 속도를 가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시분할은 시간을 쪼개서 쓰는 방식으로 범용 운영체제에서 쓰이는 방식입니다. 참고로 범용 운영체제는 다중작업, 다중사용자를 지원하고 시분할 처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앞서 말한 운영체제의 1번의 목적은 시분할 처리를 통해 구현 가능합니다. 즉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공유하는 경우 CPU 이용 시간을 짧은 시간 간격인 퀀텀으로 나누어 사용자들이 번갈아 가며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각 사용자에게 자신만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또는 이는 오랜 기간 적은 빈도수로 CPU를 요구하는 사이언티픽 과학적 프로그램보다는 짧은 기간 많은 빈도수로 CPU를 요구하는 인터랙티브 프로그램에 더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처리 방식입니다. 실시간 처리 방식은 반드시 작업이 완료되어야 하는 데드라인이 존재하며 이 기한을 어기면 큰일 나는 시스템에 많이 사용됩니다. 실시간 시스템은 데드라인 위반 여부에 따라 경성 또는 연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데드라인을 무조건 어기면 안 되는 아주 위급하고 중요한 작업은 경성 실시간 시스템이며 연성 실시간 시스템은 시간의 구애를 받기는 하지만 데드라인을 조금 어겨도 되는 비디오 스트리밍 같은 작업을 처리합니다. 다음은 몇 가지 용어인데요. 멀티태스킹, 멀티프로그래밍, 타임쉐어링, 멀티프로세스는 모두 일맥상통하는 용어로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멀티태스킹은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이고 멀티프로그래밍은 메모리의 관점에서, 타임쉐어링은 CPU의 관점에서 같은 말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멀티프로세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컴퓨터가 CPU에 많이 있다는 뜻으로 앞서 말한 4개의 단어와 구분되므로 이 차이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멀티코어는 하나의 CPU 내에 코어가 여러 개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운영체제의 대표적인 예로는 유닉스가 있습니다. C 언어로 작성되었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높은 이식성, 확장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오픈소스라는 점입니다. 도스와 윈도우스는 모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개발한 운영체제인데요. 원래는 도스 위에서 윈도우스가 돌아갔는데 확장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어서 나중에는 도스 없이 윈도우스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체제의 구조입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큰 목적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운영체제에서 다뤄야 할 문제들이 있는데 CPU 스케줄링, 메모리 관리, 파일 관리, 입출력 관리가 바로 그 문제들입니다. 여기에 말씀드린 문제들은 앞으로 운영체제 수업에서 다루어 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다뤘던 내용과 관련 있는 기출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교수님께서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주신 기출문제집, 그리고 운영체제 교재 뒷부분에 나와 있는 연습 문제에서 가져왔습니다.
작년에 운영체제를 공부하고 시험을 보면서 느꼈던 점인데 시험 문제가 세부적인 개념까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교수님께서 말로만 설명하신 그러니까 교재에 없는 내용도 출제된 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교재뿐만 아니라 교수님의 말씀도 놓치지 않는 게 고득점을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헷갈리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우선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받은 교재도 저희와 같을지 모르겠지만 교재 74페이지부터 Q&A 모음집이 있으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면 해당 개념을 여기서 찾아서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출문제를 보겠습니다.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두 가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 사용자 및 시스템 보호, 사원의 효율적 관리, 작업의 효과적인 처리 모두 운영체제의 기능은 맞습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의 기능을 고르라고 하면 편리한 인터페이스 제공,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왜 보호가 왜 안 중요하냐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단일 사용자를 지원하는 운영체제의 경우 그 중요도가 1번, 3번에 비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1번, 3번입니다. PPT에 포함시키지 않았지만 운영체제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 하나만 고르라고 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관리가 될 것입니다. 앞서 본 문제와 비슷한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기능을 언급한 것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한 개씩 살펴보면 1번의 타이머 인터랙트 발생은 운영체제가 아닌 하드웨어 타이머가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번의 라이브러리 함수 실행은 라이브러리 함수가 자신의 프로그램에서 정의되지 않고 가져다 쓴 함수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파일에 포함되어 있어 프로그램이 담당하는 것이지 운영체제가 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자식 프로세서의 생성인데 이 부분은 3단원에서 다룰 개념이니 스킵하고 4번의 캐시 메모리 관리도 나중에 배울 텐데 메모리는 일단 운영체제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이 부분은 운영체제의 기능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시스템 콜은 프로세스가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수행하기 위해 커널 함수를 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스템 콜도 운영체제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은 3번 자식 프로세스의 생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 모두 범용 컴퓨터 환경에 관한 문제인데요. 겹치는 문제가 많아서 한 번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가장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범용 운영체제는 다중사용자, 다중작업, 그리고 시 분할을 지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타임 쉐어링 시스템 멀티태스킹 인바이러먼트는 시분할 다중 작업으로 범용 체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근데 리얼타임 시스템은 실시간 처리 방식으로 일반적인 컴퓨터에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로 위험하거나 중요한 작업을 위한 시스템입니다. 인터랙티브 시스템은 시분할 처리 방식을 설명할 때 잠깐 설명드렸는데요. 시분할 방식은 인터랙티브한 시스템에 적합하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 프로그래밍 인바이러먼트는 여러 프로그램을 메모리에 동시에 올릴 수 있다는 말이므로 이 말을 바꿔서 멀티 프로그래밍, 멀티 태스킹, 타임 쉐어링, 멀티 프로세스 인바이러먼트 해도 모두 같은 말이 됩니다. 네, 비슷한 말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3번이 됩니다. 2번 문제도 1번 문제와 아주 유사한데요. 2번의 배치 시스템은 일괄 처리 방식을 의미하므로 범용 운영체제와 관련이 멉니다. 그리고
5번 리얼타임 시스템은 1번에서 설명드렸듯이 관련이 없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용어 두 가지를 고르라고 하면 2번과 5번입니다. 마지막 문제를 보면 범용 운영 체제와 가까운 용어를 고르라고 나와 있는데 3번과 4번의 하드 리얼타임 시스템, 소프트 리얼타임 시스템은 모두 실시간 시스템이므로 관련이 없고 가장 가까운 용어는 타임 쉐어링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용어의 설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앞에서도 영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실제 정의가 무엇인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일괄 처리 시스템은 많은 작업을 한꺼번에 모아 처리하는 것은 맞지만 빠른 응답 시간이 아닌 느린 응답 시간을 가지므로 정답이 아닙니다. 이번에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은 메모리에 여러 프로그램을 동시에 올려놓고 수행하는 시스템이 맞습니다. 그리고 3번 타임 쉐어링은 CPU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작업을 끝마쳐야 하는 시스템은 시분할 시스템이 아닌 리얼타임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4번에서 다중 프로세서 시스템이 여러 작업이 동시에 수행되는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설명보다는 한 컴퓨터에 여러 CPU가 붙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드웨어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는 멀티미디어 스트리밍 서비스가 어느 시스템에 가까운지 물어보는 문제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스트리밍 서비스는 연성 실시간 시스템이라고 했으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답형인데요. 인터랙티브 시스템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한꺼번에 처리하는 시스템은 앞서 말씀드린 배치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4번 데드라인 안에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시스템은 리얼타임 시스템이었습니다. 다음은 교재 뒤편에 나와 있는 기출문제인데요. VOD 시스템은 가장 가까운 시스템은 아마 VOD가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이므로 실시간 시스템 중에 특히 연성 실시간 시스템에 가장 가깝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입니다. 여러 프로그램이 동시에 메모리에 올라가서 수행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한 용어는 앞에서도 봤는데 멀티 프로그래밍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입니다. 마지막으로 의미가 나머지 셋과 가장 다른 용어를 찾는 문제인데요. 멀티태스킹, 멀티프로그래밍, 타임쉐어링 모두 동시에 프로그래밍을 여러 개 실행시킬 수 있다는 점을 나타내지만 4번의 멀티프로세서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한 컴퓨터 내에 프로세서가 여러 개 붙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장 의미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여기까지 1단원의 주요 개념과 문제풀이를 모두 마쳤는데요. 보시다시피 개념들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영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암기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1단원의 튜터링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